할머니, 저 미소예요. 과일 가져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에요? 너 나를 왜 챙기는 거야? 내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할머니, 저는 머리지 않아요. 가족이 필요하시면 제가 될게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치매로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75세 김옥희 여사의 감동적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그녀의 과거를 뒤흔들고 뜻밖의 소녀 미소가 새로운 희망을 선사합니다. 배신과 갈등,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얽힌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 믿습니다. 과연 오키님은 잃어버린 가족의 사랑을 되찾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가족을 통해 치유의 길을 찾을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금 바로 함께 떠나봐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옥희는 서울 아파트 15층 거실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넘기고 있었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부드럽게 비췄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75세의 나이, 손에 든 사진첩은 그녀의 젊은 시절과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을 담고 있었어요. 웃고 있는 남편, 어린 딸 수진과 아들 영철, 그리고 손주들의 생일 파티 사진까지. 하지만 그 얼굴들은 요즘 점점 흐릿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치매 초기 증세가 시작된 후 오키는 가끔 이름을 잊거나 익숙한 장소를 찾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녀는 이를 숨기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죠. 수진이 아니, 영철이, 누구더라. 오키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 속 얼굴을 손가락으로 짚어봤어요. 자꾸 왜 이러는 거지? 요즘 이런 날이 너무 많아.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고 손주들도 학원과 친구들로 이내 할머니를 찾는 일이 드물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어요. 내가 너무 오래 산 걸까? 그때 소파 옆에 놓인 낡은 핸드폰이 눈에 띄었어요. 오키는 사진첩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좀 해볼까, 수진이. 지금 일하고 있으려나? 화면을 켜자 연락처 목록이 떴어요. 하지만 평소 저장해둔 수십 개의 이름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오키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당황하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지만 빈 목록만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죠. 수진의 번호, 영철의 번호, 손주들까지 다 어디 갔지? 내가 실수한 걸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을 리는 없을 텐데. 누가 건드린 거야? 오키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머리를 흔들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때 화면 아래쪽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소. 이게 누구야? 오키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소 어디서 들어본 이름일까? 기억이 안 나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이름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몇 번이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치매로 인해 머릿속이 흐릿하기만 했죠. 그래도 그 이름만이 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누가 남겨놓은 거야?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오키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1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어요. 밝은 미소와 함께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바구니 안에는 방금 따온 듯한 사과와 배가 담겨 있었어요.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미소예요. 제가 따온 과일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오키는 순간 멍해졌어요. 핸드폰에 남아있던 미소라는 이름이 바로
이 소녀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가 미소라고? 오키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네, 할머니, 저 옆집에 사는 미소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혼자 심심하실까봐 저보고 가보라고 했어요. 소녀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근데 왜 나를 챙기는 거니? 미소야? 오키는 감동과 의문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할머니가 외로워 보였어요. 저도 할머니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과일이 많아서 나눠주고 싶었어요. 미소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고마워. 미소야, 정말 고맙구나.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 또 올게요. 더 맛있는 거 가져올게요. 미소가 손을 흔들며 밝게 외쳤죠. 정말? 그럼 자주 와줘. 미소야, 키는 미소를 보며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그럼요, 약속할게요, 할머니. 미소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죠. 문이 닫히고 나서도 오키는 바구니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핸드폰에 남아있던 유일한 이름, 미소. 자식들의 이름이 지워진 대신 이 소녀의 이름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뭘 잊은 걸까? 오키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나를 왜 이렇게 챙기는 걸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그녀는 의문을 품으며 중얼거렸죠. 옆집 창문에서 미소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녕. 미소야, 고마워. 오키는 손을 살짝 흔들며 대답했어요. 치매로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 미소라는 이름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미소가 가져다 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옆집 창문에서 미소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치매 초기 증세로 인해 기억이 흐릿해지는 날이 많았지만 미소라는 이름만큼은 어젯밤부터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들의 목소리조차 잊혀가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수진이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오키는 혼잣말을 하며 화면을 살폈지만 여전히 빈 목록만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죠. 좀 전에 등록한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오키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어요. 먼저 딸 수진에게 시도했지만 번호가 저장되지 않아 실패했죠. 수진이 왜 번호가 안 떠? 분명히 번호 외우고 있었는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 그녀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다음 아들 영철에게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영철이도 이게 무슨 일이지? 요즘 왜 이러지? 큰일이네. 오키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야. 기억을 떠올려보자. 입버릇처럼 매일 외우던 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리가 없어.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째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 딸과 유일한 소통 수단이 없어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 오지 않는데 큰일이야. 앞으로 어떡하지? 그때 문득 미소의 밝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외로워 보였어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녀는 바구니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미소야, 너만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오키는 기대감에 문을 열었죠. 역시나 미소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미소가 밝게 외쳤어요. 미소야, 또 왔구나. 이게 뭐야? 오키가 반갑게 물었죠. 할머니하고 저랑 정원에서 꽃 심는 그림이에요. 예쁘죠? 미소가 그림을 내밀며 웃었어요. 정말 예쁘다. 미소야, 너 손재주가 좋네. 오키는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나중에 다른 꽃도 심을까요? 미소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죠. 좋지. 미소야, 나도 같이 심고 싶다. 오키가 미소를 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소파에 앉아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가 외로우실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저 보내는 거예요. 미소가 순수하게 말했죠. 너희 엄마가? 정말 고맙구나. 미소야, 나 진짜 외로웠는데.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 자주 올게요. 미소가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요. 고마워. 미소야, 너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져. 오키는 미소의 손을 꼭 쥐었죠. 하지만 밤이 되자 오키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수진과 영철이 그녀를 외면하며 멀어지는 장면이 반복됐죠. 수진아, 영철아, 왜 나를 버리는 거야? 오키는 잠꼬대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몸을 웅크렸죠. 아침이 되자 미소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할머니 웃는 거 보고 싶어요. 오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소야, 너만이 내 곁에 있어줬구나. 오키는 아파트 거실 책상 앞에 앉아 미소가 그린 꽃 그림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색연필로 정성껏 칠해진 꽃집과 그녀와 미소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따뜻한 느낌을 주었죠. 치매로 인해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있지만 미소의 방문 이후 마음은 조금씩 평온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침부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지는 가운데 어젯밤 꿈에서 본 낯선 편지 한 통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죠. 뭐였더라? 그 꿈이 무슨 뜻일까? 오키는 혼잣말을 하며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어요. 겉봉투는 누렇게 바랜 상태였고 발신인 이름은 없었죠. 오키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펼쳤어요. 안에는 익숙한 필체로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미안해, 엄마라는 문장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죠. 이게 누구 글씨지? 오키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수진이 필체인가? 아니면 영철이? 아니야. 이건 내가 아는 필체가 아닌데. 그녀는 편지를 가까이 들여다보며 기억을 더듬었지만 치매로 인해 머릿속이 뒤엉켰어요. 내가 잊어버린 기억이 도대체 뭐지? 그녀는 편지를 손에 들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쳐다봤어요. 발신인이 없는 이 편지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점점 더 어지러워졌어요. 이게 누가 보낸 거지? 대체 왜 나한테? 오키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오키는 기대감에 문을 열었죠. 역시나 미소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이 꽃 제가 허단에서 따온 거예요. 미소가 밝게 외쳤어요. 미소야, 또 왔구나. 이 꽃이 뭐야? 오키가 반갑게 물었죠. 민들레예요. 예쁘죠? 할머니한테 드리려고요. 미소가 꽃을 내밀며 웃었어요. 정말 예쁘다. 미소야, 고마워. 오키는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미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오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미소야, 이거 좀 봐줄래? 이게 누가 보낸 것 같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안해. 엄마라고 쓰여 있네요. 할머니,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미소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죠. 나도 모르겠어. 이 필체가 낯설어서. 오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도와줄까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지도 몰라요. 미소가 적극적으로 제안했어요. 정말. 그럼 부탁할게. 미소야, 나 혼자서 풀기 힘드네. 오키가 미소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죠. 그들은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살펴봤어요. 미소는 진지한 표정으로 글씨를 읽었고 오키는 그녀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 이거 오래된 것 같아요. 누가 할머니한테 중요한 말을 남긴 걸지도. 미소가 상상하며 말했죠.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내가 왜 잊고 있었을까? 오키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랑 같이 찾아볼게요. 꼭 기억나게 해줄게요. 미소가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요. 고마워.
미소야, 너 덕분에 용기가 나. 오키는 미소의 손을 꼭 쥐었죠. 하지만 밤이 되자 오키는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치매로 인해 기억이 흐려질수록 이 편지가 자식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커졌죠. 수진아, 영철아, 너희가 보낸 거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편지를 쓰다듬었어요.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 대체 누구지? 오키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안을 비췄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미소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아파트 거실에 놓인 작은 탁자 앞에 앉아 민들레 꽃다발을 물병에 꽂아놓고 있었어요. 미소가 가져다 준 이 작은 선물이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치매로 인해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있지만 미소의 순수한 미소가 그녀의 마음에 작은 빛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낯선 편지 미안해. 엄마라는 문장이 반복해서 떠올랐고 자식들에 대한 원망과 미소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여 가슴이 무거웠죠.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오키는 혼잣말을 하며 탁자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녀는 치매 전문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아파트 근처 병원에 도착한 오키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죠. 의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내했어요. 김오키 씨, 안녕하세요. 무슨 고민이신가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선생님, 제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름도, 얼굴도 자식들 얼굴까지 흐려져서.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군요. 혹시 언제부터 그런 증세가 시작됐나요? 의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몇 달 됐어요. 자식들이 안 오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오키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초기 치매 증세일 가능성이 있어요. 익숙한 환경과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족분들은 자주 뵙나요? 의사가 기록하며 물었죠. 가족이라 그게 문제예요. 몇 달째 연락도 없어요. 오키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어요. 그렇다면 주변에 도움될 만한 분이 있나요?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제안했어요. 옆집 소녀가 와줘요. 미소라는 아이가 애가 제일 큰 위안이에요. 오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좋아요. 그럼 그 아이와 자주 만나세요. 기억을 보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온 오키는 소파에 앉아 의사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어요. 익숙한 사람 수진이, 영철이도 예전엔 자주 왔었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미소만이 내 곁에 있네. 이게 맞는 걸까? 오키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연 오키 앞에는 미소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손수 만든 종이 접기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이거 제가 접은 거예요. 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소야, 또 왔구나. 이게 뭐야? 이렇게 예쁘게? 오키가 반갑게 물었죠. 종이접기 꽃이에요. 할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요. 미소가 꽃을 내밀며 대답했어요. 정말 고맙다. 미소야, 오늘 좀 슬펐는데 미소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해. 오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왜요?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미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병원 갔었어. 기억이 안 나는 게 걱정돼서. 오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랑 같이 있으면 기억날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미소가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요. 고마워. 미소야, 너 말대로라면 나 좀 나을지도. 오키는 미소의 손을 꼭 쥐었죠. 그럼 자주 놀러 올게요. 할머니랑 재밌는 일 해요. 미소가 활짝 웃으며 제안했어요. 좋아. 미소야,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오키가 미소를 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오키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수진과 영철이 그녀를 외면하며 멀어지는 장면이 반복됐고
편지 미안해. 엄마라는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죠. 수진아, 영철아, 너희는 날 왜 잊었니? 그녀는 잠꼬대를 하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지? 이 고통은 뭐야? 오키는 이불을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죠. 아침이 되자 미소의 밝은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저랑 같이 있으면 기억날 거예요. 오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소야, 너만이 내 희망이구나. 이게 운명일까? 치매로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 자식들의 무관심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미소의 존재가 작은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창틀에 놓인 작은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미소가 함께 심기로 한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한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했죠. 어제 병원에서의 조언과 미소의 다짐 덕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자식들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죠. 그녀는 손에 흙을 묻히며 중얼거렸어요. 이 작은 씨앗이 자라면 내 마음도 나아질까? 화분을 정리한 후 오키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풍경이 평화로웠지만 자식들의 무관심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연 오키 앞에는 미소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손수 만든 씨앗 포장지와 작은 물뿌리개가 들려 있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꽃심을 준비했어요. 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소야, 왔구나. 이게 뭐야? 오키가 반갑게 물었죠. 씨앗이에요. 우리가 같이 심기로 했던 거예요. 물 뿌리개도 제가 가져왔어요. 미소가 자랑스럽게 내밀며 대답했어요. 정말 잘했어. 미소야, 나도 기다렸었어. 오키가 미소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할머니도 도울 거죠? 미소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죠. 당연하지. 미소야,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거야. 오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은 베란다로 나가 화분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어요. 미소가 흙을 고르고 오키가 씨앗을 조심스럽게 심었죠. 할머니, 여기다 물 좀 뿌릴까요? 미소가 물뿌리개를 들며 물었어요. 좋아. 미소야, 조금씩 주의 깊게 해줘. 오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어요. 와, 벌써 예쁠 것 같아요. 할머니, 이거 피면 이름 지어줄까요? 미소가 흥분한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미소의 꽃이라고 하면 어떨까? 오키가 장난스럽게 물었죠. 좋아요. 그럼 제가 매일 챙길게요. 미소가 손뼉을 치며 기뻤어요. 고마워. 미소야,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어. 오키는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분 작업이 끝난 후 그들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전에 편지 보여주셨죠? 아직 기억난 거 없어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미소야, 그 필체가 낯설어서. 오키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엄마한테 더 물어볼까요? 꼭 도와줄게요. 미소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고맙다. 미소야, 이렇게 작고 이쁜 천사가 어디서 왔을까? 오키가 미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좋아요. 가족처럼요. 미소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이라. 그 말이 나한테 큰 힘이 돼. 미소야. 오키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아침이 되자 미소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저도 할머니가 좋아요. 가족처럼요. 오키는 화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소야, 너를 통해 내가 새 가족을 찾은 걸까? 치매로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 자식들의 흔적은 희미했지만 미소와의 시간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아파트 거실에 놓인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어젯밤 발견한 낡은 편지를 다시 펼쳐놓고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라는 문장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죠. 미소가 약속한 대로 편지의 출처를 알아보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누구가 쓴 편지일까? 언제쯤 기억이 돌아올까? 아침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연 오키 앞에는 미소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노트와 펜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큰 소식 있어요. 미소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소야, 왔구나. 무슨 소식인데? 오키가 반갑게 물었죠. 편지요.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편지 쓴 사람 알아냈어요. 미소가 노트를 펼치며 대답했어요. 정말? 누군데? 미소야? 빨리 말해봐. 오키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죠. 옛날 옆집에 살던 이웃 아저씨예요. 할머니가 항상 아저씨 반찬이랑 안무를 챙겨서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대요. 미소가 밝게 설명했어요. 그랬구나. 그 사람이? 오키는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소파에 앉아 미소가 가져온 정보를 공유했어요. 실은 아저씨가 할머니 덕에 몸과 마음을 건강히 회복하고 갑자기 외국으로 승진되어 가면서 저희 엄마랑 아빠한테 부탁했대요. 미소야. 그럼 너희 가족이 그 아저씨를 대신해 나를 지켜준 거야? 오키가 감동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할머니, 엄마가 그 아저씨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할머니 챙기려고 했어요. 미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다. 미소야, 나 몰랐어. 이런 일이. 오키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좋아해서요. 가족처럼 지낼 거예요. 미소가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요. 가족이라. 너희가 내 가족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믿으셔도 돼요. 저희는 할머니를 잊지 않을 거예요. 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미소는 옛 이웃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가족이 오키를 걱정해왔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할머니, 그 아저씨가 떠난 뒤에도 우리 엄마가 할머니 지켜보라고 했대요. 미소가 진지하게 말했죠. 그랬어? 그럼 너희가 나를 대신해 가족처럼. 오키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미소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고마워. 미소야, 자식들이 외면한 나를 너희가 지켜줬구나. 오키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울지 마세요. 할머니, 저희가 앞으로 더 챙길게요. 미소가 오키를 위로했어요. 그래. 미소야. 너희 덕분에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오키가 미소를 보며 미소 지었죠. 하지만 밤이 되자 오키는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자식들에 대한 아픔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죠. 수진아, 영철아, 나 혼자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을 키운 것 같은데 뭐가 그리 부족했니? 오키는 화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아침이 되자 미소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저희는 할머니를 잊지 않을 거예요. 오키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미소야, 너희가 내 새로운 가족이라면 그걸 받아들여야겠지? 치매로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 자식들의 무관심은 아픔으로 남았지만 미소와 그녀의 가족이 오키에게 새로운 빛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아파트 거실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베란다에서 자라난 미소의 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라한 씨앗이 이제 작은 꽃봉오리로 피어나며 방 안을 향기롭게 채우고 있었죠. 어제 미소가 전한 옛 이웃의 이야기와 가족 같은 유대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자식들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꽃이 피면 나도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연 오키 앞에는 미소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케이크와 촛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소야, 무슨 특별한 날이야? 오키가 반갑게 물었죠. 할머니랑 제가 같이 보낸 100일이에요. 케이크 만들어 왔어요. 미소가 상자를 내밀며 대답했어요. 정말? 100일이라니 고마워. 미소야. 오키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촛불 켜서 같이 불어볼까요? 할머니 소원 빌어요. 미소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죠. 좋아. 미소야, 너와 함께라면 소원이 이미 이뤄진 것 같아. 오키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탁자에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켰어요. 미소가 하나, 둘, 셋 하며 셌고 오키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죠.
할머니 소원은 뭐예요? 미소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미소야, 너와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오키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저도요, 할머니 매일 같이 지낼게요. 미소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고마워. 미소야,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었어. 오키는 미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행복해요. 앞으로도 가족처럼 지낼 거예요. 미소가 밝게 웃으며 다짐했어요. 그래. 미소야, 너희가 내 가족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오키가 눈시울을 적셨죠. 케이크를 나눠 먹은 후 오키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오랜만에 수진과 영철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죠. 번호는 없었지만 기억을 더듬어 직접 입력했어요. 수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갑자기 왜 전화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어색했죠. 수진아, 나 이제 너희 기다리지 않으마. 너희는 너희 길을 가고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오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내 곁에 미소가 있어. 그 애가 내 새로운 가족이야. 너희는 평소처럼 그렇게 지내. 오키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왜 이래요? 엄마 뭔지 모르지만 미안해요. 수진이 조용히 말을 잇지 못했죠. 수진아, 이미 너희는 나를 버렸어. 그 자리를 미련하게 잡고 있는 것은 나였고 너희가 떠난 자리를 미소가 채웠어. 이제 앞으로 남은 내 삶의 마지막 기억들은 미소와 그 가족들과 남길 거야. 아침이 되자 미소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앞으로도 가족처럼 지낼 거예요. 오키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미소야, 너와의 약속이 내 인생의 마지막 빛이야. 치매로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 자식들의 흔적은 희미해졌지만 미소와의 약속은 오키에게 조금씩 지워지지만 매일 와서 채워지는 새로운 기억들로 덧붙여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키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치매로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 자식들의 무관심을 딛고 옆집 소녀 미소와의 따뜻한 유대감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의미가 혈연을 넘어선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에 큰 빛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아끼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깊이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마음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길렀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